예, 다음은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국제로타리 3600지구 총재를 역임하셨으며 10-11년도 로타리 코디네이터 활동을 통해서 한국로타리 발전에 기여를 해주신 대속 윤성구 강사님께서 회원 증강 길을 못 따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말이죠,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됐어. 그죠? 어쩌다 휴대폰을 집에 놓고 나가게 되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뭔가 이상해. 지갑 없이는 살아도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영국의 생리학회에서 2017년도에 성인 남녀 2,000명에게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테러를 당했을 때와 똑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멘붕을 떠나서 영혼 이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저도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데, 이 가장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충격을 받는 연령층이 25세에서부터 35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1988년도 7월 1일 날 휴대폰이 개통이 됐습니다. 35년이 됐어요. 근데 35년, 이제는 휴대폰이 처음에는 생활 필수품이었는데 이제는 생존 필수품이 돼버렸어. 그죠? 이런 시대예요. 다행입니다.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저는 그 강의, 이거 어떻게 넘어갑니까? 제 거? 뭐야? 여러분, 저는 강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버릇이 하나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띄우고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 하나씩 보여드리는데, 오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할까요? 괜찮아요? 또 하나 다행인 것은요, 제가 오늘 회원증강의 포커스를 여성에 맞췄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이 여성 대 남성이 50대 50은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10일이 오면 제 친구가 말이죠, 새로 이사를 했어요. 새집 계약을 마쳤을 때 전에 살던 새댁이 머뭇거리며 말을 흐리더래요. 10일날 조심하세요. 예? 뭘 조심해요? 아니에요. 뭐야? 친구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흘려들었는데요. 며칠이 지나 10일이 됐을 때 늦은 밤에 갑자기 현관문이, 야! 이거 왜 문이 안 열려? 여보, 문 열어줘! 딸! 문 열어라! 이거 문이 안 열리잖아. 진짜.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뭐야? 누구야? 아이씨, 누구세요? 아유, 열쇠가 왜 안 맞아? 이거 문 열라고, 문을 열어라! 친구가 문을 열었더니 50대쯤 된 대머리 아저씨가 술이 떡이 되어 있더래요. 니들 뭐야? 너 왜 우리 집에 나와? 왜 우리 집에서? 여기 우리 집인데요? 뭐? 뭔 소리야? 우리 집이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아저씨 때문에 친구는 개고생을 하다가 순간 새댁이 말했던 시비를 조심하라는 그 말이 딱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분께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전에 사시던 곳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지금 이 술 취한 아저씨 뭐예요? 오셨구나. 가만히 있자. 10일만 되면 오는 거야? 오늘이 10일이죠. 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데 그제야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그 아저씨가 제가 살기 전에 사시던 분이신데요. 10일날이 월급날이세요. 그래서 10일마다 술만 먹으면 회식이 있으신데 그날마다 술에 취하셔서 옛날 살던 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100번 해야지. 저도 2년 동안 봐왔어요. 10일날마다 오실 겁니다. 네? 그걸 이제 말해주시면 어떡해요? 친구는 너무 화가 났는데요. 갑자기 새댁이 생뚱맞게 하는 말이, 근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세요. 아니, 좋은 분은 무슨 좋은 분이에요. 완전 진상이신데. 아니에요. 좋은 분이세요. 그 아저씨 쫓지 마시고 꿀물 한 잔 타드려 보세요. 그러면 용돈을 주실 거예요. 예? 뭐라고요? 꿀물이요? 용돈이라는 말에 친구는 급 눈이 반짝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도 일단 꿈물을 타서 널브러져 있는 아저씨께 저기 아저씨, 이사 오기 전 집이고요. 이 꿀물 좀 일단 드세요. 뭐? 내가 이사를 갔다고? 그래? 꿀물래? 고마워. 꿀물을 꿀꿀 원샷하시더니 인정을 하시더래요. 아 맞다, 내가 이사를 갔지. 아이고 미안해라. 세대. 미안해. 잠깐만.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지갑에서 무려 5만 원을 꺼내서 미안해, 내가 실수를 해서 이거 받아, 나 갈게. 미안해. 아니요. 괜찮아요. 또 오세요. 제 친구는 너무 좋았대요. 좋지, 5만원 생기는데. 실제로 매달 10일날만 되면 오셔서 3만원, 5만원, 설날 세뱃돈 주시던 용돈을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는 세대과의 통화에서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됐다네요. 1년이면 60만원 네. 아니야. 저도 그분 때문에 사실 이사 가기가 참 아쉬웠어요. 10일 날엔 어디 가지도 않고 꼭 기다렸었는데. 예. 불 좀 켜주세요. 이런 분 계세요? 네? 제 친구가 아주 주태배기가 한 사람이 있는데, 친구하고 만나가서 주차를 하고 술집에 술을 먹고 나와서 차를 이틀까지도 못 찾았대요. 어디다 세우는지 몰라가지고. 이런 분 계시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5천이 뭐예요? 제로는? 예? 제로가 뭐라고? 탈에? 자, 제로 5%, 30%가 있어요. 5천은 5천명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 제로는 30명 이하 클럽을 제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5%는 탈의로 5%를 줄여보자. 30%는 여성 회원을 30% 한번 늘려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다 아실 줄 아는데, 자, 여기에 대한 걸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믹스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회원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2024년 7월 1일 날 3,560명으로 다시 쭉 떨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상당히 큰 부작용인데, 여러분 4,371명, 조금 전에 어믹스 총재가 4,371, 4,158명이 4,371이라는 이 숫자가 여러분 측에서 5년 동안 새로운 회원이 입회한 숫자예요. 그리고 4,158명 정확하게 로타리를 떠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지구의 회원 수는 3,600~500명뿐이 안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남은 과제이며 숙제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은 회원을 영입하고도 증강이 안 되는 이유, 수도꼭지를 들기 전에 마개부터 막아라. 1978년도에 아라 회장께서 말씀하시는, 영입도 중요하지만 탈의 방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아주 함축된 단어라고 봐요. 여러분, 내가 로타리 들어올 때, 밖에서 봤을 때, 야, 로타리에 이렇게 푸른 숲, 공기 좋고 향기롭고 산소가 많은 로타리 안주인 줄 알고 로타리에 들어봤더니 개판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과연 내가 로타리 이 숲에 머물 건지 떠날 건지 고민도 많이 해봤다. 그런데 왜 나 혼자 떠나? 뭔가가 미치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 누군가 몇 명을 데리고 에라 나가갔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 여기 혹시 계세요? 있죠?
나도 그랬어, 나도. 왜 이런 게 일어나냐요, 왜? 여러분, 여기 그림 하나 있습니다. 콜라 회사의 마케팅 직원이 사막이 많고 더운 중동 국가에 판촉을 하게 됩니다. 가서 봤더니 사막도 많고 엄청 더워서 야, 이곳에 콜라를 팔게 되면 대박이 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곳곳에 다 붙였습니다. 엄청 많은 매출을 올릴 줄 알았더니 쫄딱 망했어. 왜 망한지 여러분 아세요? 이 포스터의 의미는 말이죠, 사막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들어놓다가 콜라를 마셨더니 힘이 나서 사막을 뛰어갔다는 이런 포스터예요. 근데 말이죠, 재미있게 중동 국가는 왜 이래? 이거 저기서 만집니까? 안 만지죠? 중동 국가는요, 바른 쪽부터 읽어. 사막을 뛰어가다가 콜라를 마셨더니 자빠졌다 이거야. 이게 뭐냐? 인식 결여요. 여러분 고수업 하시잖아요, 그죠? 고수업도 룰이 있어. 뭔 룰이 있느냐 말씀한 대로 알잖아요. 이 룰을 모르고 고수업 치게 되면 재미가 없어. 30분도 못 앉아있어. 억지로 치다가 나한테 아무 필요 없는 흑사리 껍데기 탁 던졌더니 사람이 집어먹고 5점을 났어.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하면 야, 네가 흑사리 껍데기 잘못 던져서 3점 날 걸 5점 나고 피박까지 섰다고 난리야. 돈 잃고 욕까지 먹어. 이게 물론 얘기예요. 이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 로타리 모르기 때문에. 야, 로타리 들어와 봤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아라헤비, 지구헤비, 무슨 뭐 각종이 들어보도 못한 고지서가 얼마나 많은지, 야, 이거 내가 이거 왜 왔지? 이런 생각하는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보통 탈해 회원들을 이렇게 설문조사한 걸 보면 말입니다, 물론 자연 발생적인 탈해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망,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주거지 이동, 이런 걸 빼고 말입니다, 50% 이상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로타리를 떠났다. 아까 우리 어미스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체인지, 지도자들이 변화해야 되는 것을 많이 얘기들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체인지, 지금까지 해왔던 로타리의 모든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야만이 로타리의 미래가 보이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첫째가 뭐냐? 젊은이들에게 로타리를 매력있게 만들어야 돼. 첫 번째 그래요.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죠. 코로나가 보여준 것이, 코로나가 갖다 준 것이 하나 있어요. 아주 코로나로 인해서 로타리는 엄청나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건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이 가족 내지는 개인 위주로 이렇게 넘어갔어. 이 젊은이들은요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 저는 감히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이 젊은이들이 평범한 바지 차림에 청바지도 좋아요. 여러분 지구에, 여러분 클럽의 정기 모임에 이렇게 유모차 끌고 신랑 아니면 와이프가 가족과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만로를 만들어준 것이 우리가 로타리가 변하고 혁신하고 그리고 젊게 간다는 이런 얘기,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엄청난 게 거의 뭐 같은 얘기 드는데, 지금 말이죠, 계급사회인 군대 문화도 엄청 바뀝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병영생활로 바뀌죠. 대기업, 아래위가 분명해지는 대기업에서도 넥타이 프로그램 제가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모 벤처기업에서는요 반바지 입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아이디어가 쌓인다고 해요. 이 변해야 돼. 이렇게 로타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의 포커스를 맞춰서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성들의 과거의 결혼 제 상대 1위가 상대 신랑이 경제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경제력이 있어야만이 그 1순위였어. 그죠? 지금은 그 순위가 벌써 5위 이하로 떨어졌어. 첫 번째가 재미있는 사람이야. 이 로타리를 재미있게 해줘야 된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내가 체인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예? 교감이 안 되네. 모르시는 거야? 아니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예? 그렇죠. 테레사 스님. 가슴이 아플 때까지 주라,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주라는 테레사였어요. 이 테레사 스녀가 말이죠, 여러분 국제대회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국제대회 그 무대가 엄청 큽니다. 아주. 이 강당 몇 배는 그 무대가. 그 국제대회에서 저 끝에서 하얀 옷에 아주 키 작은 분이 허리를 기역자를 구부리고 천천히 걸어 나와요. 저 멀리 사람이 보이질 않죠. 워낙 모르니까. 서치가 딱 빛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그 많은 분들이 테레사 수녀구나 하고 그때부터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기립박수 소리는요, 시간이 갈수록 엄청 커집니다. 무지무지하게 커져요. 이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쫙 걸어왔다가 무대에서 몇 마디 하고 서서히 퇴장을 합니다. 퇴장할 때까지 엄청난 박수소리가 이어지고 무대 뒤에로 사라졌는데도 박수소리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가 평소에 보여준 봉사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은 로타리도 임팩트가 있어야 돼. 너무 없어. 그냥 무의미해. 봉사단체도요, 경쟁 시대예요. 이 경쟁을 우리가 벌써 이겨놔야 돼. 이겨놔야 돼. 이것이 로타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볼 땐 두 번째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 사람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소규모 클럽, 아까 소규모 클럽을 제로한다고 했잖아요. 로타리 지도자들은 말이죠, 소규모 클럽을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10명 이하 클럽, 15명 이하 클럽, 20명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찰 때 10명 이하 클럽은 한계와 있는 클럽이에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 두 번째는 위험한 클럽이야. 세 번째가 약체 클럽이야. 근데 여러분 지구의 데이터를 봤더니요, 10명 이하 클럽이 6개 클럽이나 돼. 그리고 15명 이상 클럽이 13개, 20명 이하 클럽이 9개에서 토탈 28개로 여러분 지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여러분 지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개 클럽이 더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RRMC라고 리저널 로타리 멤버십 코디네이터라는 걸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때 이런 큰 세미나를 하는데 뭐 지구의 한 회장이 제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성공사를 발표를 시켰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클럽이 회원이 적다 보니까 클럽을 엄청나게 지구에서 무시하더라. 클럽 무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클럽 회원까지 무시하더라. 그래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신입 회원 사냥길에 나섰다. 길을 가다도 쇼핑을 하다도 식당에 가다도 모든 사람들이 신입 회원을 보였다. 저 사람이다 라고 마음에 먹이면 세상 없어도 그 사람을 로타리에 반드시 입회시켰다. 명함 주고 기다리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내 별명이 찐득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을 로타리에 입회시킨 사람은 전 세계에 나 하나뿐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공 사례하면서 박수 발차를 받았어요. 여기 혹시 이 클럽에 들어가는 우리 회장이나 누가 오신 분 계세요? 아마 오셨어도 손을 못 들겠죠, 그죠? 자, 여러분, 한때 말이죠, 베스트셀러가 됐던 징기스칸입니다. 이 징기스칸, 약 800년 전에 200명도 안 되는 몽고 유목민이 150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정복하고 통치했습니다. 이 문자도 모르는 대부분의 유목민이 어떻게 150년 동안 1억 5천만 명을 지배하고 통치했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몽고 민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몽고인들의 꿈에 주목을 합니다.
그것은 몽고인 개인의 꿈이 아니라 몽고인 모든 사람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룬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병사 10만 호 전 세계의 반을 정복한 인류 최고의 명령 징시칸의 열정, 이루지 못할 꿈은 없다. 바로 힘만 가지고 전 세계 반을 정복했듯이 20명 이하 그룹도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기부여 요청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회원 증강의 현재 자원이 국제 로타리에서는 첫 번째가 공산국가고 두 번째는 여성에 두고 있어요. 여성에 두고 있습니다. 자, 여성 회원의 데이터를 한번 보면 말이죠, 국제 로타리는 현재 25.81%로 남성 회원당 4명당 여성 회원이 1명입니다. 한국은요 바로 15,000여 명으로 23.9%, 아직 국제 로터리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 번 지구는 950명으로 25.86%, 거의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로터렉트는 51.1%입니다. 남녀가 같아요, 거의. 여러분 아시죠? 로터렉트가 이제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회원이 돼요? 네? 그냥 회원이 되는 거 아시지? 로터렉트 회원 중에서 일반인은 8불, 대학생 5불만 내면은 로타리 회원이 가입이 돼요. 안 냈으면 로타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단 하나 맹점이 뭐냐면은 회원 수의 카운터가 안 된다는 것 뿐이죠. 근데 여기 말이죠,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로타렉트가 50대 50대인 것이 2020년도에 남녀 동수를 이뤘어요. 근데 로타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오는 그 소위 말하는 스케줄 또는 진도대로 간다면은요 상당히 길이 멉니다. 50대 50대라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2030년 어림도없습니다. 2040년 안 돼요. 지금 속도대로 간다면은 2050년이 됐을 때만이 로타리 회원 양성 동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소위 말하는 50대 50대 만들었냐. 아주 여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3610지구 광양지역에 가면요, 광양지역의 인구가 15만 2천 분이 안 됩니다. 남성은 7만 9천이고 여성이 7만 3천으로 15만 2천 명인데 이 광양지구의 로타리 회원이 856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말이죠, 똑같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6개 크로 혼성금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남성 회원 수는 380명이고 여성 회원 수는 476명. 프로테질 내봤더니 남성 회원이 44명이고 그리고 여성이 56%를 차지했습니다. 이 광양 지역이 인구 밀도를 보나, 경제적인 걸 보나, 지리적 요건을 보나 대도시보다 아주 열악합니다만 이런 결과를 이뤄냈어요. 여기 혹시 광양 지역이 친정이나 고향이나 시댁에 계신 분 있어요? 네? 또 안 통해?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있어요,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셔? 저기 한 분 계시네. 고향이세요? 그분 한 분만 딱 잠깐만 귀 좀 한번 막으세요. 개들 말이요, 별거 아니요. 진짜 별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더 훨씬 나 미인이시고 정말 미인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구의 광양 지역보다도 여성 지도자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다. 누구냐? 누구요 여기? 네? 누구요? 여러분 지구의 여성 클럽 회장님과 혼서 클럽 회장님들을 여기다 담아봤어요.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분명히 한번 해보자. 올해 못하면 내년에, 그러면 내후년에 지금 차차기 총재님도 여성분이잖아. 그래 길게, 야 우리 3년 후에는 50대 50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5,000명을 달성을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에? 잘 모를 거야. 에?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한국 여성 산악인 김영미입니다. 1980년생으로 43세 아주 가냘픈 한국 여성, 강원도가 고향인 분이에요. 이분이 세계 7대륙 최고병을 등정했고
전 세계 큰 담수호인 바이카로스라고 하죠. 얼어붙은 바이카로스를 723km인데 23일 동안 단독으로 종주고 온 사람이에요. 이 김영미 씨가 2022년 11월 27일 날 남극 대륙 서쪽에서 출발해서 51일 만에 1186km인 남극을 110km가 넘는 칩을 끌고 밀면서 하루 11시간씩 걸면서 남극정을 밟은 여성이에요. 그 남극의 추위가 말이죠, 40도에서 60도로 오르는 그런 아주 흑한 속에서 불어오는 칼바람, 그 속에서 쩍쩍 갈라진 빙하를 넘고 건너고 설벽을 넘어서 하루에 11시간씩 걸어가면서 화이트아웃, 그 지역을 넘어서 결국은 50일 11시간 만에 종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성 혼자의 몸으로, 중간 공급 없이 그냥 혼자의 몸으로 했어요. 화이트아웃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눈 표면 위에 가스와 안개가 차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게 방향 감각을 잃어. 거기서 나침반 3개를 가지고 2개는 다 동파되고 하나만 가지고 그 자리를 맴돌면서 그 죽음의 사투를 벌이면서 해난 결과예요. 여러분 잘 아는 박영석 대장 아시죠? 이 박영석 대장도 남극을 밟을 때 이거 왜 자꾸 넘어가? 누가 덮여 넘겨 이거?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오프로드 해주시는 거야? 이상하게 자꾸 엉뚱한 소리가 오잖아, 이거 하면 보다. 이 분이 말이죠, 50일 11시간 동안 넘는데 딱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혼자 단독으로 넘었습니다. 밟았습니다. 이 박영석 대장은요, 밟았지만 그분도 혼자 간 게 아니야. 4명의 팀을 이뤄선 거야. 이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고 나쁘게 하면 독하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은요, 제가 볼 때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요. 여기 지역 대표님도 여성분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대단한 거예요. 우리 최경암 총재님 미래를 보시는 것 같아. 한국 여성이 대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뭔가 이것이 2002년도 시청 앞에 월드컵 때 거리응원의 모습입니다. 이 거리응원을 보면서 전 세계가 한국 여성들의 힘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거리응원의 3분의 2가 여성이었습니다. 이 거리응원의 3분의 2 여성의 화학과 수분 에너지 질서는요, 숨어있던 우먼파의 폭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그림 보면 지금도 가슴이 울렁울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이 말입니다, 죽어도 한국을 넘지 못하는 4가지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골프요, 2번째는 반도체, 3번째는 와이파이, 4번째가 한국 여성 아줌마의 파워라고 그래요. 아줌마. 이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수많은 관중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시청 광장이 담배꽁초 하나씩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이 광경을 일본의 NHK 방송이 카메라로 비치면서 이것이 한국 여성의 화학과 에너지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그죠? 네? 대답이 시원찮아. 혼자 떠드는 것 같아. 네? 하면 돼. 마음 먹으면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광양 도는데 왜 그걸 못 합니까? 대한민국 3750 지구의 여성의 반란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 못 해도 좋아요. 한번 해보자는 얘기. 여러분 벌써 다 여러분들의 지구에 그라운드 마당이 생겼어. 여기서 신나게 두들겨도 보고 뛰어도 보고 춤도 한번 춰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반대말은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춤도 한번 춰보세요. 춤 못 춰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다니는데 올해 그 제주도에서 꼭 좀 한번 하려고 해서 한번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춤을 추다가 스텝이 얽히면 어떻게 됩니까? 한 분이 딱 손을 들라 말라 해.
아니 정답을 하면 제가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팔떡이라도 춤추다가 스텝 얽히면 넘어져요. 그래. 넘어진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춤을 추다가 스텝 뵈면 이게 탱고야, 탱고. 멋진 정열적인 탱고란 얘기. 벨리 댄스 하시죠, 여러분? 벨리 댄스. 네? 벨리 댄스가 뭐예요? 하체와 상체가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임산부의 춤인데, 하면서 왜 내가 춤 얘기로 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한번 해봅시다. 어? 다짐했죠? 이렇게 다짐하고 안 하면 뭐라고 해요? 유관순절서가 이불 속에서 3일은 누구나 똑같은 거야. 가보자 이거야. 어? 실패해도 괜찮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타케트 23-24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최겸 총장님의 영입 소규모 활성화 여성 그룹 트라이브 한길 한번 해보자 이거야. 도전 한번 해봐요. 조금 제가 드리고 말씀드린 김영미 산악인이 왜 누가 오라고도 않는데 난급정을 목숨을 걸고 갔을까? 왜 갔어요? 결국 인생이라는 게임은요, 꿈과 도전이에요. 그 꿈과 도전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역사 한번 창조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이 지역 대표님이 다 가셨어. 불안해. 뭐가 달아? 뭐가 달아? 뭐가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규왕 총재님과의 팀이 뭐가 다르냐? 여기 물론 여성 의원님들도 해당되어 계신데, 이 기회는요 다시 안 옵니다. 최규왕 총재가 이런 기회는요 이거를 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팀을 만드느냐? 여러분들은요 클럽을 리더하고 그리고 지역을 리더하는 리더예요. 리더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리더는요 때로는 코치가 돼야 돼, 때로는 매니저가 돼야 돼, 때로는 카운슬러가 돼. 그리고 마지막에 리더는 치어리더가 될 줄 알아야 돼. 치어리더 돼. 그 여러분 지구, 여러분 클럽을 이끌고 갈 여러분들이 리더 역할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리더는 역할 분담을 잘 해줘야 돼. 역할 분담. 그 리더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구성원을 끌고 갈 수 있는 바람을 불어야 되게. 그렇죠? 자, 여러분, 자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자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게 쉽습니까?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자는 사람을 깨우면 바로 일어나. 자는 척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일어나. 발로 차도 안 일어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바람을 불어야 돼, 바람. 여러분, 바람개비 알죠? 그죠? 바람개비가 혼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바람이란 친구를 만나야 돼. 바로 여러분들이 바람의 친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 역할 분담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친한 친구 5명이 등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했습니다. 우리 점심은 우리가 각자 먹자, 각자 싸우자. 그러다 헤어졌습니다. 그 이튿날 이제 정상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딱 가니까 5명 모두가 김밥이야. 예? 등산에 필요한 간식, 물 이런 거 전혀 없어. 심지어 상비약도 하나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역할 분담을 해주는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역할 분담도 할 줄 알고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바람을 불어야 되는, 그래야만이 최고의 팀이 된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시까지 제가? 거의 다 끝났네. 원래 제가 40분인 줄 알고 왔는데 10분 더 느렸더라고. 10분 더 할까요? 그냥 말할까요? 그냥 네 멋대로 해?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께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이거 한번 여러분의 입력을 시켜주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핑계 찾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구에, 여러분 회계동에 반드시 여러분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흔적을 남기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오늘의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주에서도 제가 그 모멘텀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저기 멤버십 위원장께서 꼭 이 말씀 한번 해주십사 해서 다시 리바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왜 내가 로타리안이 됐지? 그리고 왜 내가 지금도 로타리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36년, 1987년에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듯 시간을 쪼갰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그 지역에서도 꽤나 유명하게 성실한 청년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 청년에게 어느 날 고향 선배로부터 지역에 로타리 클럽이 창립되는데 함께 하자는 그런 요청을 받게 돼요. 그 고향 선배는 사업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지만은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 그의 목표는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선배는 집요하게 하루에 2-3번씩, 2-3번씩 로타리 간행물과 그 지역의 단체장 그리고 사업자가 들어간 예비 명단을 내보내면서 당신도 여기에 가입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는 유혹과 압박과 회의에 못 이겨서 그래 한쪽 발만 들여차고서 1987년 9월 28일 날 창의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회가 없어졌죠. 가게는 있었어요.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어색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회에 참석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로타리를 떠날까 하고 했는데 그 선배의 따가운 눈초리가 기억에 남아서 머뭇머뭇하며 2년을 가다가 떠밀리듯이 클럽 총무를 맡으면서 로타리를 좀 알게 됐고 그리고 로타리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1993년도 회장을 하면서 지구에서 시작하는 모든 시작을 독차지하면서 최우수 클럽상, 최우수 회장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속해 있는 클럽을 물론이가 그 지역의 많은 지도자들이 총재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해요. 전 총재들께서도 매번 그렇게 권유합니다만 이 양반은 매번 사양을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간 후에 그 본인도 모르게 총재 후보로 등록지 않은 사람을 지명해 전체의 뜻을 모아서 총재로 지명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총재 지명 수락을 받기를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그래 총재를 한번 해보자고 수락한 그날 밤, 수락하기로 결정한 그날 밤, 지금은 그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멀리 시골에서 휴양을 하고 있던 그를 로타리에 초대한 그 선배에게 아주 오랜만에 긴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봉사라는 단어도 오면은 나만의 행복에 의해서 살았던 그런 철없는 시절,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이 최고라고 거기에 매달려 있던 그런 시절, 그런 철없던 시절, 당신이 아니면 지금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알게 됐고 로타리 총재가 됐습니다. 내가 입회할 당시 로타리 회장은 본 적도 없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로타리 활동을 하면서 당신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당신을 내 총재 시임식에 초청하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분이 건강상 저 시골에서 이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휴양을 했을 때 그 편지를 보면서 두 번의 가족회의를 열으면서 그래 이 요청만은 들어주라고 하고서 들어주자고 하고 그 총재 시임식에 참석을 합니다. 총재 시임식 날 나를 로타리에 초대한 분이라고 단상에 모셔서 소개를 하자 그 많은 분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보내요. 그분은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로타리로 초대한 분을 모시고 가장 로타리에서 꽃이 나는 총재 시임식에 하는 그 모습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참 멋진 스토리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제가 박수를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1993년 회장할 때
여러분 지구의 식구였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지구에 저와 한 회장하는 동기들이 많이 아마 계실 건데 지금 이제 많이 잃어버렸죠. 그러나 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강요에 의해서 로타리에 입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멋모르고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905년도에 로타리는 분명한 생각 위에 이 땅에 창립이 됐습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의 시작점에 로타리가 있었고, 세계가 벼랑의 끝에서 헤매일 때도 로타리가 있었고, 재건할 때 역시 그곳에 로타리가 있었습니다. 기아와 질병의 현장에서, 때로는 자연재해로 해서 폐해 현장에 뉴스 앵커와 카메라 기자는 떠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동료이자 나의 동료인 로타리아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로타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시작은 시작 끝이 없는 것이 바로 로타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로타리에 초대 못한 친구가 계십니까? 아직도 로타리에 초대 못한 사업 파트너가 계십니까? 아직도 로타리에 초대 못한 이웃이 계십니까? 여러분, 로타리에 초대하십시오. 로타리가 세상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차고 있는 배지의 의미와 그 자부심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로타리가 스토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최규암 총장님의 5가지의 목표를 한번 도전해서 한번 이룩하자, 이런 말씀에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메시지는요, 로타리아 누구나 한 명이 한 명씩을 하자. 그리고 여러분의 소위 말하는 목표 달성이 되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아주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조동아 씨의 나나 꽃피어라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네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진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냐. 여러분, 꽃밭을 만들고 활활 타오르는 3750 되기를 빌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회원 증강 길을 못 따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강의를 해주신 대석 윤성구 강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